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저는 캐딜락 행사에 나와 있는데요, 이 캐딜락에서 새로운 전기차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가 나왔다 그래서 보러 왔습니다. 일단은 차를 보고 반한다는 말이 어떤 건지가 딱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에스컬레이드 내연기관을 처음 딱 만났을 때도 와 진짜 묵직하다, 와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IQ는 그거를 한층 더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중후한 멋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다면, 이 IQ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영한, 약간 더 스포티한, 날렵한 모습들을 잘 살려서 놓은 그런 차량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컬레이드의 전기차 버전 에스컬레이드 IQ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사실 익숙하게 봐왔던 그런 캐딜락의 외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여기 보면 이 보닛의 요 라인이 매끈하게 딱 떨어지는 듯한, 폭포 같은 것들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요 유려한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앞모습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멋있는 거야 뭐 워낙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여기서 뭐 라이트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야 잘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면 앞에 프렁크를 전동으로 여는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게 전동으로 열려. 그리고 심지어 공간이 굉장히 거대해요. 이렇게까지 크다고? 공간이? 자, 한번 타볼게요. 와, 아니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이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사람이 뿅 튀어나가도록 이렇게 긴급 탈출 버튼 같은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사실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기 되게 애매한 차량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스컬레이드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차량의 전장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나 지하 주차장이나 뭐 좁은 곳 이런 곳에서 주차를 할 때, 후면 주차를 했을 때 이 트렁크가 벽에 닿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프렁크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전기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되기도 하겠죠. 야, 이 밝은 곳에서도, 햇빛이 쨍쨍한 곳에서도 LED가 선명하게 들어오네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전장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의 전장 재원이 5700mm가 넘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에스컬레이드 IQ가 숏바디 버전이거든요. 여기보다 한 급 더 키운 IQ L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는 이것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5700mm면 사실 어지간한 주차장에 딱 세워놓으면 앞코가 삐져나올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차량이라는 거죠. 그만큼 실내 공간도 거대하고 이 전장 재원이 길기 때문에 프렁크도 넓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 휠이에요. 휠이 좀 작아 보이잖아요. 자세하게 보면 24인치입니다. 휠이 24인치가 들어가 있고, 위쪽으로 보면은 엄청난 크기의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같이 겸해져 있어서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낸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뭐 서울에서 부산 왕복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지만 승차감은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물론 요 에스컬레이드 IQ가 공차 중에 한 4톤 정도가 되는데 저는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에스컬레이드 만드는 회사 GM에서 허머 EV도 만들었잖아요. 허머 EV가 4.5톤이에요 그것도 승차감 좋았습니다. 그것도 좋았는데 그것보다 500km나 가벼운 이 에스컬레이드 IQ가 당연히 좋겠지. 그래서 저는 요거 승차감 아주 궁금하는데, 이거 저희가 나중에 한번 타보면서 정말 승차감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후륜 조향기입니다. 이게 지금 최대 10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허머 EV나 이런 데서 봤었던 것처럼 크랩 워크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바퀴가 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차가 움직이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지원을 한다고 해요. 이 차량의 휠 베이스가 지금 3400mm가 넘어가요. 그럴 정도기 때문에 후륜 조향이 없으면 사실 힘듭니다.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좁은 골목을 지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10도 정도가 되면은 이런 굉장히 큰 풀사이즈 SUV라고 하더라도 회전 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준중형 요 정도 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아니 잠깐만, 근데 내가 키가 이렇게 작았나? 아니 내가 키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키가 178 정도 돼요. 아니 지금 제 키보다 더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차라는 게 딱 느껴지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큼직큼직하게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캐딜락의 고유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로 배치로 된 LED DRL 뭐 이런 것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서 정말 정통 SUV처럼 디자인된 거 좋은데, 뭔가 날렵한 느낌이 살짝 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아이큐에서 해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D필러 뒤로 트렁크 리드 라인을 보면은 약간은 쿠페형 느낌이 살짝 들도록 그런 식으로 깎아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원래 가능했던 요 위에 뒷유리만 따로 열어서 개폐할 수 있는 기능은 아쉽게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00하고 E4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1000마력은 아닙니다. 1000마력은 아니고 여기에 이제 750마력으로 듀얼 모터 앞뒤로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륜구동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750마력이면은 사실상 뭐 웬만한 슈퍼카급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시간이 이 4톤짜리 자동차가 4초대가 나온다고요. 이게 좀 무섭지 않을까? 그러니까 4톤짜리 자동차가 4초 만에 100km를 가속하는 건 타는 사람도 무서울 거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무서울 것 같은데?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3열을 펴놓은 상태에서 이 정도라는 거예요. 전등으로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3열을 접고 나면 아주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공간을 쭉 당겨서 보면은 2열을 접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까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사람들이 조금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몇 가지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V2의 기능 같은 거, 이거는 프렁크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었었죠. 프렁크에서는 400W까지 사용 가능한 아울렛 소켓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트렁크 3열 뒤쪽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기차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기능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건 1열 실내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야, 진짜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문 닫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되죠. 자동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굳이 나 이렇게 버튼 누르기 싫어 그러면 문을 이렇게 딱 열어놓고 브레이크만 밟으면 됩니다. 브레이크 밟으면 알아서 이렇게 닫히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요 정도 프리미엄 럭셔리까지 올라오면은 의뢰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에스컬레이드는 이 정도는 그냥 기본인 거야.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스컬레이드 내연기관 때 봤던 55인치 디스플레이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자동문 들어갔고 뭐 에어 서스펜션 뭐 안마 기능, 에스컬레이드한테 그런 기능은 그냥 뻔한 거야. 당연히 있는 거. 근데 요 안에서 가장 특이한 기능을 뽑아보라고 하면은 슈퍼크루즈입니다. 드디어 슈퍼크루즈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 에스컬레이드 IQ부터 슈퍼크루즈가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순차적으로 에스컬레이드 내연기관 버전도 같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슈퍼크루즈를 활성화할 수 있게 버튼들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고, 이게 슈퍼크루즈가 진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앉아서 앞에만 보면 알아서 주행을 하고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핸들을 뭐 이렇게 컨트롤 한다거나 차선 변경할 때마다 핸들을 한 번씩 잡아줘야 된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핸들 안쪽으로 카메라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내 눈 위치를 계속해서 수시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앞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알아서 차선 변경하고 알아서 주행을 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코녹스 EV 타면서 슈퍼크루즈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거 영상 보시려면 여기 버튼 눌러서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내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디오입니다. AKG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을 하죠. 그래서 오디오나 이런 데 들어가면 여기에 돌비 애트모스라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봐야 돼. 근데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담을 수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말이 안 나와. 스피커가 38개, 물론 중요하지. 근데 스피커 수만 많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가수의 콘서트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음을 분리할 때 저음, 중음, 고음, 그리고 각각의 악기별로 선명도를 완벽하게 높여놓은 상태에서 그걸 레이어별로 다 나눠놓은 듯한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진짜 제일 킥인 게 뭐냐면 헤드레스트에 보면은 여기에 이 스피커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스피커가 노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가수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보다는 베이스 음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의 건반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딱딱딱 중요한 부분들만 꼭 집어서 이렇게 재생을 해주니까 이게 뭔가 진짜 내 귀 바로 옆에서 연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수들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로 오케스트라 같은 거를 한번 들어봐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이거 지금 너무 타고 싶어. 이거 타고 빨리 한번 서울 부산 찍어보고 싶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자동차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가격 값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 그리고 실내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마지막 하나는 여기 보면은 여기 트립 정보가 나와 있죠. 이 트립 정보에 보면은 지금 이 차량이 4,351km를 뛰는 동안 평균 누적 전비가 3.3km/kWh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생각해보면 얘가 4톤이에요. 그러니까 4톤짜리 차를 끄는데 누적 전비가 3.3이면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87% 정도 배터리가 차 있는데 주행 가능한 거리는 712km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87%에 700km면 이러면은 실제로 100%를 가득 채우면 거의 800km 가깝게 갈 수 있다는 거 아닌가? 8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 왕복도 가능하겠는데? 왜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펌핑이 돼 있냐? 야 이거 설마 중국 기준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전혀 아니고요. 이 안에 배터리만 무려 205kWh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V9 두 대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배터리를 1층으로 쌓는 게 아니라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한번 쌓고 우린 더 필요해. 하나 더 쌓아. 그래서 205kWh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충전을 했을 때 충전 속도가 350V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충전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뽑아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보시려면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열도 잠깐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열도 이렇게 자동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열고 닫고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여기 아래에도 있지만 위쪽에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요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유튜브 좀 넣어주세요. 아니 구글 안드로이드 체계 같은 거 넣어주면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HDMI 1, 2 뭐 이런 것들 연결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스마트 스틱 같은 것들을 끼워 놓고 여기에다가 뭐 와이파이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리고 요 뒤쪽에서 보면은 요 아래쪽으로 HDMI 들어가는 포트라든지 C타입 포트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도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아울렛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트에 딱 앉았을 때 드는 느낌이 진짜 편합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 위쪽으로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열의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잡아놨어요. 그리고 요 뒤쪽으로는 3열이 있는데 이게 3열이 진짜 앉을 만한 건지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3명 정도는 조금 어렵고 2명 정도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3열에 앉았을 때 2열 의자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레그룸이 없어요. 뒤쪽에 보면 지금 허벅지 쪽이 굉장히 떠 있고 시트가 조금 짧아서 한 4명 정도가 굉장히 편안하게 타고 갈 수 있는 트렁크가 정말 넉넉하고 거기다가 가끔 6명, 7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름 지금 이 3열에 보면 컵홀더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마련해놨고 C타입 충전 포트가 있어서 뒤쪽에서 애기들이 싸우면 안 나게 그런 식으로도 돼 있고 위쪽에 에어벤트가 3개나 있어서 뒤쪽에서도 공조장치를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잘 만들어 놨네요. 성인 남성은 어려운데 애기들은 한 3명까지는 충분히 원활하게 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오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전기차 버전 IQ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전기차들에게서 뭔가 아쉬웠던 거, 뭐 예를 들면 고급감이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아쉬운 것들이 살짝 있었는데 지금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200kWh가 들어가서 주행 가는 거리가 700km가 넘는다는 거, 거기다가 출력도 750마력이니까 전혀 부족하지가 않죠. 심지어 대형 SUV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다는 거, 추가적으로 우리가 GM에서 줄곧 아쉬운 지점으로 뽑았던 주행 보조 기능이 부족하다고 한 거, 그런 것들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가 지금 국내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7천만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거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차는 아니니까 그래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는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드 IQ를 뭐로 경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차급에 이 정도 고급감에 이 정도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차는 에스컬레이드 IQ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냥 유일무이한 차. 여러분들은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